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역사의식, 역사 기억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4월 달로 일단 완료가 됐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역사 개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원봉에 대한 독립훈장 서훈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좌익들은 김원봉을 미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돼서 약 1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밀정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이 돼서 역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사실은 더 김원봉 미화 드라이브가 격화가 됐는데요. 올해 초에 KBS 1TV에 돌 아인 오방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김용욱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독립운동가가 약산 김원봉이다 하면서 김원봉에 대한 선전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MBC는 김원봉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이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김원봉에 대한 미화 작업을 통해서 결국 북으로 간, 즉 북한 공산 정권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극히 이상한, 지극히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재 좌익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에 대한 독립훈장 서훈과 관련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김원봉은 도대체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날의 김원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30년대 한 중엽까지, 그러니까 약 30대 후반에 막 들어설 무렵에 그 시기까지 김원봉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두 장의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왼편에 있는 것이 21살 때, 그러니까 의열단을 만들었을 때의 김원봉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30대 초반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930년 전후한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김원봉이 부인 박차정과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의 김원봉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봉은 1898년도에 경남 밀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뭐 가계는 그렇게 빈농은 아니고 한 중농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출생 이후에 약 20살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또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김원봉의 이제 학교 수학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1898년생인데 1908년에 마산 창신학교라는 곳에 2학년에 들어갑니다. 이 마산의 창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러니까 지금 1908년이면은 한일합방이 되기 바로 직전인데, 이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계몽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면서 약 2,000개 넘는 사립학교들이 새로 생겨나서 많은 어린 학생들을 교육을 했을 때입니다. 물론 이 학교들은 시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참 변변치 않은 그런 것들이고, 오로지 국민들을 계몽하겠다, 그래서 새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큼은 충만한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 창신학교는 이 김원봉의 고모부인 황상규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김원봉은 이 고모부로부터 민족의식, 민족 독립사상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1910년에는 이제 동화중학교라는 학교에 2학년에 편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름은 중학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여러 사립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교과과정상으로는 이제 창신학교보다 조금 급이 높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동화중학의 이제 교장으로부터 역시 이 김원봉이 가마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제 한일합방 후에 이렇게 전국에 난립한 사립학교들을 일제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화중학교는 폐쇄가 되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사실 제대로 뭐 충분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1913년 무렵에는 서울에 이제 중앙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다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앙학교는 이제 1915년에 이제 인천 김성수 선생이 인수를 해서 이 학교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중앙고등보통학교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중앙중고등학교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서울로 와서 이 중앙중학교에서 한동안 다니면서 어쨌든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또 이 학교를 그만두고는 또 전국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엔 중국 천진으로 가서 덕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학교는 독일인이 세운 학교고 독일어를 여기서 배워서 나중에 독일에 가서 군사학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여름방학 때 귀국한 후에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은 다닐 수 없게 됐고, 그러다가 1918년 9월인데 그때 다른 친구 둘과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중국의 남경에 있는 금능대학에 가게 됩니다. 이때 같이 갔던 친구가 김두전이라는 사람이고 이명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김두전은 김약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이명건은 이여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은 김약산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라든가 여가 다 뭐뭐 같은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그러니까 김원봉에 대해서는 그 산같이 큰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김약수는 물같이 넓은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이명건은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세 명에 대해서 아마 그 김원봉의 고모부였던 황상규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 남경의 금능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 학교는 몽양 여운형이 공부를 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학교에서 한 6개월 정도 다녔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바로 사실은 18년 말 19년 초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격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조선에서는 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해서 독립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3.1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독립운동 소식을 듣고 이 세 사람이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가는 도중에 국내에서 3.1운동이 이미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약수와 이여성은 조선으로 돌아갔고요. 김원봉 혼자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갔습니다. 이렇게 신흥무관학교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다가 이 중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1919년 11월에 만주 길림성에서 조선의열단을 창립을 합니다.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시행한다 해서 의열 이렇게 따와서 의열단이라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창립 멤버는 13명인데 그 중에 7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생도들 사이에 이미 이런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의열단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김원봉이 참여를 한 것인데, 이들은 한마디로 적의 요인을 살해하고 또 적의 시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중폭동을 유발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칠가살 오파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이하 고관 등 해서 죽여야 되는 대상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와 같이 파괴할 대상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운동 대상으로 이제 삼았던 것이고, 이들은 외교론이라든가 아니면 실력 양성론, 뭐 준비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1920년부터 단원들을 국내에 잠입시켜서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작성을 해왔는데 약 8가지의 이 의열단의 항일 테러 활동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의열단 활동의 단은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1920년 6월 달에 1차 암살 파괴 활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단원 6명이 이제 서울에서 체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뭐 부산 경찰서장에 대한 테러 시도라든가 또 밀양 경찰서에 대한 폭탄 투척 시도, 또 심지어는 남산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총독부에 대한 폭탄 투척, 뭐 이런 활동들이 쭉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모티브 삼아서 암살과 밀정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죠. 영화 암살의 이 두 장면인데요. 이 영화 암살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1931년에 이 의열단원을 보내서 조선군 사령관을 죽이는 의거 활동을 한 걸로 이제 영화에서는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의열단이 이런 항일 테러 활동을 완전히 중단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 이렇게 조선군 사령관을 살해하거나 이런 데 성공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암살이라는 것 자체는
의열단의 활동이 만약 성공했더라면 이런 것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열단의 활동 중에 특기할 만한 게 제가 6번으로 표시한 약간 색깔을 달리한 그 2차 대규모 암살 파괴 공작입니다. 23년 3월에 이게 적발이 돼서 그 11명이나 체포가 되고 또 많은 폭탄 36개, 권총 5정 등등 많은 물품들이 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모자인 김시현과 황옥 이 두 사람은 1924년 8월에 각각 12년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열단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이걸 또 모티브로 한 영화가 바로 그 2016년에 만들어진 영화 밀정입니다. 이 사건은 1923년 4월 12일자 동아일보 호외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김원봉의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한 그 윗부분에 한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외무는 김원봉이 맡고 실행은 김시현이 책임을 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김원봉이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들어와서 암살, 폭파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 책임자는 이제 김시현이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영화 밀정의 두 장면을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요. 위의 장면은 서울역에서 이제 이 단원들이 폭탄과 무기를 들여오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진 그런 상황에 관한 것이고요. 아래 장면은 또 다른 주인공인 송강호가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공유가 연기했던 이 공작의 책임자 김시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송강호가 연기한 경부 황옥입니다. 그러니까 경부라고 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경찰인데 경찰 중에서도 그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총독부의 밀정이면서 동시에 의열단의 밀정인 그런 역할을 한 인물로 표현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정확히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쪽이었는지 총독부가 보낸 밀정인지 의열단이 보낸 밀정인지 이것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는 뭐 서울역에서의 이런 총격전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어떤 축하연에서의 폭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열단의 활동이 상당히 성공을 거둔 걸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쨌든 이 준비 단계에서 역시 적발이 돼서 대규모로 검거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0년 초부터 1924년 초까지 한 4년여 동안 활동을 했는데 활동에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자금인데요. 이 활동에는 사실 폭탄을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무기를 사들이고 또 단원들을 중국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잠입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듭니다. 이 자금을 처음에는 이동휘가 만든 상해파 고려공산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고려공산당의 이 자금은 레닌이 애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활동에 쓰라고 준 40만 루블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지원받은 것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지원은 곧 끊겼고 1924년이 넘어가면은 자금 결핍으로 활동 중단 상태 그리고 이 단원들은 아주 칩거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활동을 이제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의열단이 새로 하기로 한 것이 중국 장개석의 북벌 국민혁명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군사요원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새로 찾아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1926년 1월 달에 황포 군관학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한 나라의 이제 육군 사관학교쯤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황포 군관학교의 제4기생으로 김원봉과 그 몇몇 또 의열단의 간부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26년 10월에 졸업 후에 이제 국민혁명군의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장개석의 중국 북벌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927년 4월에 들어가면은 장개석이 반공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공산당들을 탄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중국 공산당들이 그에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국에 큰 혼란의 소용돌이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의열단 단원들이 휘말리면서 많은 단원을 잃거나 또는 단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의열단의 단세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1928년 초에 이 김원봉이 상해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새 길을 찾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1929년 봄에 이제 북경으로 가는데 이때 공산주의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제3차 조선공산당 출신자로 안광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수용 내지는 추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29년 12월에 조선공산당 재건동맹을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이념적으로 어떤 특정 당파에 속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공산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라는 걸 만들고서 거기서 이제 공산혁명 요원들을 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김원봉은 자신의 혁명론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국내에 강대한 중심 조직을 결성하고 기술적 무장 준비 공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 혁명을 전취하는 것은 오직 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들의 운동은 직접 공장 내로 또 농촌에 또 민중 가운데로 잠입하여 노동자 농민이 되어 민중 속에서 강대한 조직과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 세력을 조선 민중 속에 두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으로의 진전 공작을 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정권이 없이는 진정한 조선혁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또는 공산혁명론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라는 것에서 이제 조선 청년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 4월에서 9월, 또 1930년 10월부터 1931년 2월까지 약 몇 개월간, 그러니까 뭐 앞에 거는 한 6개월, 뒤에 거는 한 4개월,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21명을 교육을 하고요. 이 사람들을 국내, 조선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적색 농민조합, 또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당 소속이 아니거든요. 구민테린의 지휘를 받는 그런 공산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로 치면은 이단처럼 배척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1933년에 어떤 종방제사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직공들이 동맹파업을 일으켰을 때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치학교 출신자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 관련자들을 다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검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 채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이 공산혁명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만주사변 후에 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 내에서는 반일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혁명요원을 양성하자라고 하는데 이 김원봉이 착안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황포 군관학교를 다녔을 때 거기서 이제 중국 국민당의 나중에 이제 그 요원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중국 국민당의 그 비밀 첩보기관으로 삼민주의 역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서 일명 남의사, 그러니까 푸른색이라는 뜻의 남이죠. 푸른 옷을 입고 다니는 단체, 뭐 이렇게 이런 뜻이 될 텐데 남의사라고 불리우는 그 삼민주의 역행사의 서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중 합작 항일 투쟁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이 그걸 받아들여줘서 한 달에 한 3,000원 가까운 돈을 매월 지원을 해주고 기타 필요한 비용들을 임시비를 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경교회에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본은 모르게 비밀리에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선 각지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었던 박차정의 오빠 박문희라고 하는 사람이 경남 동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신간의 회원이라든가 또는 동네 노동조합원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5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원 윤세주가 봉천에서 광야로 유명한 시인 이육사를 또 포섭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32년부터 35년까지 3기에 걸쳐서 각기 6개월간 교육을 시키는데 1기에 뭐 26명, 2기에 55명, 또 3기에 36명 이렇게 해서 약 100명 가까운 청년 투사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청년들을 이제 국내로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한 2명 내지 3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한 조로 해서 이제 파견을 하는데 주로 조선, 그 다음에 만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공작조를 보내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겠죠. 역시 이것도 이제 국민당이 지원을 해주죠. 상당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4년간 무려 한 4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인 이육사는 서울로 들어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그래서 1934년 3월에 조선일보
대구 특파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 육사가 이런 교육을 받고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정보가 새서 곧바로 체포가 돼서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기와 2기의 국내 파견자들은 대다수 체포가 되는데요. 그 현황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이 간부학교 졸업생들의 행로인데 1937년 말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1기는 32년에 교육을 시작해서 33년에 배출이 됐고 2기는 이제 34년, 또 3기는 35년에 이제 배출이 됐는데 이 1기 26명 중에 19명이 파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이나 결국 체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기는 이제 55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중에 15명은 김구 선생이 주도했던 역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낙양군관학교의 이제 한 과정으로 조선인들 군사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나머지 한 40명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31명을 이제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한 20명 정도가 역시 나중에 다 체포가 됐고요. 3기는 이제 44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40명을 정도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이때는 조선으로 보낸 인원은 3명인가 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율이 낮았고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 간부학교를 통해서 혁명 요원들을 양성을 해서 국내라든가 만주에 파견을 했지만 노농 대중을 조직하겠다고 하는 운동은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3기에 있어서는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남경에 체류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김원봉이 이때 만들었던 민족혁명당의 주요 세력이 되고 또 이어서 만드는 조선의용대의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년 김원봉의 독립운동 편력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체계적 학습을 하지 못한 채로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항일 테러 활동이고, 그 다음에 공산혁명 요원 양성 활동인데, 항일 테러 활동은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산혁명 요원 양성은 한 6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원봉 그러면 의열단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의열단은 김원봉의 이 독립운동 중에서 정말 초기에 짧은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열단이라는 명칭을 계속 썼지만은 젊은 날에 그보다 더 긴 시간은 공산혁명요원을 양성하는데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개 운동을 시도하다가 적발이 돼서 검거가 되는 이런 형태였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큰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패로부터 학습을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것은 공산당이 아니면서도 명백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도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또 공산혁명가와 다름없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날의 김원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30년대 후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